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말씀드렸던 북한의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LBM은 300km 정도로 날아가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지금 현재 2000km 이상의 사거리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 발사 성공을 과시하기라도 하듯이 방금 전에 속보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핵 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 전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공격 능력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으면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북한의 위협이 이런 식으로 증가할 때는 주변국들의 견제가 강해지기 마련입니다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역시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한국형 킬체인은 이제 대잠수함 문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의 준비 상황 글쎄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해볼까요?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도쿄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죠. 예. 근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예상할 수 있었죠. 새로운 제안도 있었다는데 무슨 제안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예. 한중 양국이 그 협상을 통해서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동안 그 철회 주장만 해왔는데요. 여기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한 셈이죠. 예. 이 중국이 그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그 사드 문제에 대한 그 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왕이 그 외교부장 어제 그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 가진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의 그 철회를 결연하게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드 문제가 그 한중 양국의 그 우호적 협력에 그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철회냐 아니면 그 한중 관계의 그 전면적인 훼손이냐, 이런 그 양자택일을 이제 요구하는 한편으로 그 제3의 방법으로 이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예. 우리 정부가 이제 여기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제안인데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압박해서 핵을 포기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드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방향이니까 아마 중국 측이 그런 식으로 나가겠다라는 얘기였으면 정말 좋겠네요. 예. 근데 지금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중, 중일, 한일 양자 접촉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았었죠. 네. 사드, 남중국 국해 문제, 그리고 센카쿠, 다오다이 그 영토 문제 등이 있었는데 또 그 위안부 선상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나 3국 그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그 SLBM 그 발사 문제에 대해서 이 불용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고 그 안보리 그 대북 결의를 그 준수할 것을 이제 그 촉구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논의에서 과연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게 주목이 되는데 지금 뉴욕에서는 그 유엔 그 안보리가 좀 긴급 회의가 열린다고 하죠. 미국과 일본이 그 요청을 해서 북한의 그 SLBM 이제 발사에 대한 대책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북한 지금 조금 전에 김정은이가 큰 소리 뻥뻥 친 모양인데 참 문제예요. 자, 국내 얘기도 좀 해봐야죠. 우병우 민정수석과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 특별수사팀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가는 모양이죠. 네, 이제 그 수사팀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뭐 수사팀장에는 그 윤갑근 이제 대구고검장이 네.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그 9명의 검사들이 합류해서 그 모두 10명으로 이제 그 수사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 김서구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이 이제 그 수사 실제를 이제 관장을 하게 되고 이현상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이제 그 공부 업무를 이제 맡게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평검사들은 이제 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와 3부 검사들이 이제 그 대거 포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서울중앙지검 그 특수 1부에 원래 이 사건이 좀 배당이 됐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그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이 좀 많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2부와 3부 검사들이 좀 대대로 포진을 한 명인데 수사관을 포함하면 모두 한 30여 명 선이 될 거라고 하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윤곽근 대구 고검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아마 그걸 의식해서 본인 윤곽근 고검장 자신도 어제 입장을 밝혔죠. 네, 어제 이제 그 기자들의 그 질문 공세가 이제 이어지자 나는 검사다. 살아있는 권력이 나는 됐든 가수다. 이게 아니고 나는 검사다. 그렇죠. 예. 나 검사입니다. 나 검사다. 예. 살아있는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정도를 따라갈 뿐이고 어려움이 있냐 없냐는 내가 감내할 부분이다. 팀장으로서 개인적인 인연에 그 연연할 정도로 미련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그 수사 상황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그 보고되지 않겠느냐. 뭐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 수사도 하고 보고도 하는 이런 참 희한한 상황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수사 상황이 그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그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죠. 네, 어떻게 될지. 예. 이제 이런 원칙적인 입장 천명은 좋습니다만 과연 이제 이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또 의문이죠. 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제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서 비박들이 연일 반발을 하는데, 물론 뭐 지도부가 침묵하는 건 아니에요.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다시금 그렇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결단을 촉구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도부라는 건 이제 사실 이정현 네, 대표라든지 최고위원들을 최고위원의 네. 좀 다수라든지 이런 얘기인데, 어제 그 최고위원 중진 연석 간담회에서 좀 불만들이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네, 이 비박계 그 주호영 의원. 예. 이 승자의 저주란 말이 있지 않은가. 예. 우수성 문제는 이기고도 그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당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 정리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이 당정청이 협력해야 할 때도 있고 목소리를 내야 할 일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우수성 문제에 대해서 그 지도부의 그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이 나경원 의원 또한 지금 그 당 모습이 국민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는 그 안타까운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좀 가세를 했는데 이 표현들을 보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모습들이죠. 네. 그렇죠. 이정현 대표는 바람론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중진 의원들의 쓴소리 상당히 좀 우회적인 쓴소리입니다만 그러자 이제 그 새누리당의 그 이정현 대표 간담회 말미에 이 벼가 있고 과일이 있는 것은 보이는 해, 구름 비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소주도 안 먹었는데. 자신은 바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네, 당대표로서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한 글자가 다르다. 네. 여당은 여당이고 야당은 야당이다. 예.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뭘로 먹고 사냐면 국민들의 표로 먹고 산다는 거고요. 네. 국민들의 표라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한 글자가 다르더라도 실제적으로 같은 동력에서 움직인다. 이런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말이죠. 그 선거 때만 그 생각이 들고 선거만 지나면 그냥 깜빡깜빡 잊게 되는 건망증이 아주 심한 곳이 바로 여의도이기도 하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예, 김순환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혹을 동시에 수사키로 했는데요.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새 의정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시는 것을 지면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방송하시는 거하고 의정 활동하고 어떤 게 더 적성에 맞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이제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국회와 행정부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의정 활동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재밌고, 예, 보람도 근데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국회의원만 되면 머리를 모두 올백으로 뒤로 넘깁니까?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는 지금 머리 스타일 바꾸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짧게 그대로요? 한 2cm, 3cm 예. 정도로 그냥 그대로 짧게 깎고 다닙니다. 저는 왜 국회의원만 되면 사람들이 모두 앞머리 전부 뒤로 그냥 넘겨버려요. 예, 그게 참 그게 신기해요. 스타일리스트들이 아마 이마를 드러나게 해야만 뭔가 좀 사람들에게 돋보인다고 그렇게 관상상 그게 좋다. 네. 그 참 독특하더라고요. 예. 안철수 의원은 물론 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이 문제 좀 여쭤보는데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 자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아마 최선의 선택이고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나 아니면 형사일부, 조사부 이런 데다가 배당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관례인데요. 이미 이제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독립된 특별수사팀 구성이라고 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은 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인데, 다만 그게 이제 검찰총장의 시각에서 최선의 선택이고 전 국민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차라리 특별검사를 지금부터 임명해서 초기부터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최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특별수사팀이 아니라 특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특검 문제, 사실 검찰 쪽에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검찰 쪽에서 먼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대통령의 신임이 지금 민정수석에게 실려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여러 가지 어떤 행동 또 말씀으로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권위를 건드리는 것이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민정수석은 지금 현재의 실제 실권이나 또 대통령의 신임을 보면 검찰총장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게 수사 중간중간에 보고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지금 수사팀의 딜레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되고 그 내용은 법무부 장관에게 당연히 보고가 되고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청와대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정수석의 직무를 배제하지 않는 한은 당연히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면 수사를 받는 이 수사의 대상자가 보고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정치적인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결국은 이 수사의 희한한 코미디성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특별수사팀장이 윤곽근 대구 고검장이죠. 그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검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한 모양인데, 네. 어쨌든 본인이 고민은 굉장히 깊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네. 여론 같은 경우에 잘할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고민은 많으시겠죠?
당연히 고민은 많으시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 우병우 수석에 의해서 발탁되고 청와대에 의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임명이 됐다는 것을 이제 그런 어떤 기존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수사 의뢰 조치는 원래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 조치라고 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윤갑근 고검장이 말한 어떤 이 개인적인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펼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현재의 이 수사 구조 또 대통령이 신뢰한다고 하는 이런 점들 또 과거에 지금 이 정윤회 국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우병우 수석과 지금 윤곽근 고검장이 굉장히 가까워졌을 가능성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어쨌든 이 특별수사팀보다는 특검이 하는 것이 맞다. 본인의 말씀 자체,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말씀 자체하고는 예. 상관없이 국민들은 믿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수사 이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범위라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었던 범위는 민정수석이 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는 그 이전의 문제도 당연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겠죠? 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지금 그 처가 부동산 매매 관련이라든지 몰래 변론 또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시민단체 또 화성시에서 이렇게 고발 조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수사팀이 병합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한 내용보다는 훨씬 더 대상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 이석수 감찰관이요.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문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게 이제 특별감찰관법에 보면 감찰 개시 사실이라든지 감찰 종료 사실 또 감찰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의미에서 보면 일부 누설이라고 볼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상황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모든 언론에서 또 전 국민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된다라는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 감찰 증거 수집이 어렵다라고 하는 푸념조의 얘기를 이 기자와 직접 대화했다고 하는 이런 것인데 그걸 그러니까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는 내용을 몰래 흘려준다는 것인데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푸념조로 얘기한 것을 누설이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물론 이건 이제 김경진 의원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자, 어쨌든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지금 새누리당 정지석 원내대표는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 이기는 장사가 없다.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는 지금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청와대의 시선 자체가 이게 지금 우병우를 흔드는 것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고 정권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는 일부 통진당 해산 세력과 일부 언론이 가세해서 지금 이 사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확산시키고 있다. 예.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우병우 흔들기가 정권 흔들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청와대의 어떤 시선에 불과하고 전 국민의 99%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이 워낙 괴리가 있다 보니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민심 이기는 장사 없다. 아마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정현 의원은 바람론으로 거기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랄까 이제 이정현 대표도 청와대의 인식과 이제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는데 그런 시각 자체가 국민들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청와대의 시각에 반한다면 이게 부패 세력, 종북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를 하고
찍어내리는 식의 발언을 홍보수석이 하는 것 자체가 정권 자체가 어떠한 비판도 안 받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것은 100% 연결하다. 이런 입장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로 씁쓸합니다. 근데 이 홍보수석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청와대 홍보수석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 예. 네. 청와대 홍보수석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랬죠. 예, 예. 네. 그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홍보수석이 아니라 고위 관계자였습니다만. 자, 근데 특별수사팀도 상당히 좀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결과를 내놔도 이게 어떤 결과를 내놔야지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참 고민 아니겠어요? 수사를 했는데 진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돼서 그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하여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또는 특별수사팀장이 누군가는 용감하게 이 문제 자체는 검찰의 수사할 내용이 아니다. 이미 특검법 자체가 마련돼 있으니까 특검법에 따라서 특별검사를 임용해서 수사해달라라고 용감하게 진실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 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영입니다. 폭염은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 분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 두통이나 근육 경련 그리고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안전한 여름나기 캠페인 국민안전처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력 좀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예, 벌써 목요일이네요. 시간 빨리 가죠. 이 더위에 지치고 저위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말 일주일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출근길 상황 알아볼까요? 7시 37분 34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그래도 아침 공기는 한결 선선하게 느껴지는 출근길입니다. 전 시간 분당 수소로는 청담 남단에서 탄천 1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이 주변 정체가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2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어 처리 중입니다. 잠실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동작대교 지나 한강대교 구간도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방면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한남대교 지나 영동대교까지도 30km 미만입니다. 같이 가는 지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성수부터 영동대교 구간도 다시 한번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성수부터 한강대교 지나는 데는 30-40km 미만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저희가 지난 7월 초였었죠.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 한번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한 달 반쯤 지났고요. 예. 지금까지 기업들, 옥시나 SK케미칼 등 기업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 그러니까 정부기관들에 대한 기관 보고를 지난주에 했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가해 기업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9월 2일 날 종합적인 기관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 직전에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레킷뱅크의 영국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건 대국민 사과, 청문회 취소 이런 걸 요구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영국 옥시 본사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일단은 무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예. 근데 제가 참 특이하게 역시 공무원 노조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사죄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이 공무원 노조가 이런 사과 회견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저도 이게 사실은 좀 공무원 노조까지 나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헌법 1조 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면서 지난번 기관 보고를 하면서 정부 부처 책임자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도 사과 발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고 공무원 노조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공무원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정부 책임자들이 사과하지 않는 걸 보고 저렇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는데 예. 공무원 노조라도 나서서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습기 살균제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영국 본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죠. 거기에 네네, 어떻게 지금 어떻게 손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 국정조사는 우리나라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영국 본사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국정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입장을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영국에 가서 팔다가 영국 국민이 수천 명이 다치고 몇백 명이 사망을 했다. 그런 사건이 났다.
영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영국 정부도 나서서 이거는 국가의 이익, 그 나라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적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협조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옥시 레킷뱅키죠. 옥시 본사가 레킷뱅키죠인데, 다국적 기업이 아주 큰 기업이거든요. 예. 거기에 편지를 받은 걸 보면, 영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겠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전 그게 사실이라면 영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서 영국 본사가 글로벌 안전 기준을 한국에는 적용하지 않은 소위 이중 규제 정책을 취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본사가 또 기술적 법률적 대응을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영국 정부도 나서서 한국 국민들, 영국도 책임져야 될 그런 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청문회 끝나고 다시 날을 잡아서 영국 레킷뱅키저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국 하원, 상원 의장들을 다시 만나자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본사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고선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의 사드 문제 들으러 의원 외교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 의원 외교는 진짜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 정부라든지 움직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예? 그러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국 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레킷뱅키저를 조언하고 있는지. 레킷뱅키저 이번에 저한테 다시 보낸 문서를 보니까 영국 정부 입장은 한국의 국정조사 특위는 한국 내 범위 안에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할 필요 없다 이런 뉘앙스로 조언을 했더라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영국에 국한되지 말고 전 국제적 차원에서 사실 이 문제를 확산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EU도 좀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영국이 EU를 탈퇴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EU 구성원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진행된 게 EU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다 진행된 일들이고, 그래서 EU도 만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영국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고 하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국제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글쎄요. 이거 시민단체, 국제 NGO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런 쪽이라든지 이래서 지금 이 실상을 좀 잘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그런 통로로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것이나 이런 또 환경 관련한 그린피스나 이런 데도 협조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 요번에 사실 영국 갔으면 지구의 것이나 이런 쪽은 만날 계획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 철저히 밝혀야죠. 예. 네,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모신 김에 당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우원식 의원께서는 손학규 전 대표하고 좀 가까우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보도가 나오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날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손학규 전 대표하고 만나는 모양이에요. 또 목포에서. 예? 네. 이 부분은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글쎄, 제가 박지원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손학규 대표가 어느 당에 참여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에 참여하고. 왜 그렇죠? 손학규 대표,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어느 당에 참여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고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지금 받고 있어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손학규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노 친문이 주류로 등장하고 있고
예? 전당대회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만일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할 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괜히 들러리 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전당대회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봐야죠. 물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뭐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단지 이제 손학규 대표 오랫동안 현역의 자리를 비워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어느 당에 바로 참여하는 것, 특히나 지금 당적이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어느 다른 당에 참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배제하고 원래 손학규 대표를 돕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만들겠다.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일 수 있죠. 그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고리가 좀 개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개헌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지금 하는 게 적절하냐, 시간을 좀 두고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개헌을 고리로 해서 뭘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김종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노, 비문, 그리고 비박, 뭐 이 국민의당 이런 세력들이 전부 또 좀 힘을 합칠 수 있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문제는 너무 개파 중심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이 무슨 개파인가? 예. 이건 보도하는 사람이 그때 입장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쓰거든요. 예. 저는 항상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친노가 됐다, 어떤 때는 비노가 됐다가 제 머릿속은 하나고 하는 행동은 저의 소신대로 하는데 다 개파로 재단해서 하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뭐 하면 우원식의 소신이다가 아니라 친노니까 그렇다, 뭐 비노니까 그렇다. 그래서 정치에서 일어난 일을 다 개파로만 보는 건 좀 무리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 전당대회도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뭐 걱정되는 점도 있고 그렇게 걱정되기 때문에 저희 당의 대의원이나 뭐 이 당원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점들 지켜보면 또 판단을 가야죠. 예. 만일 말이에요. 이번에 시도당 위원장 뽑을 때도 친노 친문이 주류를 이루었다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다 문재인 전 대표 쪽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그거는 현실 아니에요. 개파를 떠나든 뭐 개파를 무시하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저희 당의 구성원들이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또 절박감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형태를 보니까 더 이상 대선에서 패배하면 나라에게도 큰 불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명한 선택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한번 보죠.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